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재갈법입니다. 민주당은 8월 중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액을 매출액의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까지 내놨죠. 검찰 개혁이 그랬듯 언론 개혁도 실제로는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손보겠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표현의 자유까지 해치면서 말이죠. 민주당엔 정말 민주주의가 없는 걸까요? 뉴스뻥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이거 뻥입니다. 대통령은 당선되기 며칠 전 이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죠. 언론이 보다 일찍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쳤다면 국민이 감내할 고통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 취임 2달 만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 당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회의입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2009년엔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죠. 정권의 비판적인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논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나? 이를 탄압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온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차지할 만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엔 언론 자유, 토론 자유, 말할 권리 등이 포함되죠. 탄핵 당시 언론의 수혜를 입은 민주당은 처음엔 언론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돌변한 겁니다. 검찰 개혁으로 자신의 비판적인 검사들을 모두 쳐내더니 이번엔 언론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첫 시작은 대강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부터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미안했던 걸까요? 자신이 주도한 댓글 공작 수사의 몸통이 드루킹이고 배후에 김 전 지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돌연 언론 탓을 시작합니다. 이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에선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정점을 찍은 건 조국 사태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지자 언론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언론 개혁이 핵심 구호로 떠올랐습니다. 민원련 출신의 최민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라고 외친 거죠.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언론 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대놓고 언론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은 비판적인 보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언론 개혁을 주제로 한 KBS 방송에 나와 자신이 연루된 조국 사태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가짜뉴스와 잘못된 보도는 지양돼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여당은 미디어 상생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처음엔 유튜브나 온라인의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죠. 그러자 강경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80석으로 뭐하냐는 거였습니다. 결국 지도부까지 돌변합니다. 언론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참패하고 검수완박까지 무산되자 언론법 개정에 속도를 냈습니다.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초 3배에서 5배로 늘렸고 처음 규제 대상이던 유튜브에서 기성 언론으로 타깃을 바꿨습니다. 야당은 물론 강하게 반발합니다. 언론 재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에선 언론 재갈을 속으로 반기는 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훗날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금 재갈을 물려놓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미네르바 사건처럼 말입니다.
1950년 베네수엘라는 1인당 GDP가 세계 4위였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의 부자 나라였죠. 하지만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고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독재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겁니다. 그래야만 제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0년이 지난 지금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비판과 견제가 사라지고 남은 건 망가진 현실과 어두운 미래뿐입니다. 일제강점과 6.25 전쟁을 겪어도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해 진정한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